하루 3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세까지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비밀이 특별한 약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발효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서는 이 발효식품을 일상처럼 먹으며 9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운동하고 취미를 즐기는 삶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식습관이 우리가 충분히 따라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바다와 화산이 공존하는 일본 남쪽의 가고시마.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건강 분야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 중심의 식생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특별한 건강 비법을 따로 찾기보다 매일 먹는 음식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살펴보면 채소 위주의 식단과 함께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으며 음식을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몸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흑초입니다. 흑초는 쌀이나 현미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드는 식초로 일반 식초보다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신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하나의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고시마 지역에서는 식사할 때 물처럼 흑초를 희석해 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습관 같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발효식품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계 여러 건강기관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아미노산,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춘다거나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기관에서도 발효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꾸준한 식습관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고시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식품은 누룩소금입니다. 쌀을 발효시켜 만든 누룩에 소금을 더한 이 식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고기나 생선, 채소에 사용하면 음식의 감칠맛을 높이고 재료의 풍미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들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굳이 강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음식 자체의 맛을 살리며 건강하게 식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이들은 건강을 위해 특별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기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양념, 급하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와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고시마의 장수 노인들을 보면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가벼운 체조나 산책, 취미 활동을 이어갑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골프를 즐기며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해서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하고 포만감이 빨리 생겨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발효의 시간입니다. 흑초는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그 이상을 숙성시켜 만들어집니다.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형성되며 맛과 영양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이 건강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나 소금이 포함된 발효식품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에 소량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고시마 사람들의 건강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 천천히 먹는 습관,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과하지 않은 생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상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 먹는 방식 하나를 조금만 바꿔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르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발효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